시민사회 단체에서 주로 여성을 다루거나 그 취하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 취하는지를 보면 사실은 이 젠더적 진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기본적으로 온전한 주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어느 날 하루 이러고 있다 상상을 해봤어. 한번 윤자쌤이 지금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들어왔죠. 네. 아 벌써? 30입니다. 네. 근데 좀 많이 컸구나. 약간 이거는 또 왜 초등학생 된 기분이. 이게 왜 제가 죄송하지만 나이를 얘기를 했냐면 한번 상상을 해봤어. 20대 후반 30대의 여성 청년이 와서 이 자리를 혼자 지키고 있다. 안 되죠. 상상이 돼요? 안 되죠. 그러고 그걸 딱 운영위원회에서 오케이 그 사람이면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시험 봐서 우리 노무사 시키면 되지 뭐. 이런 지지를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아니 나 했을 거라고 단호하게 안 보는데요.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아니 그 정도 그게 수준은 아니라니까. 여기만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다. 시민사회 단체에서도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온전한 역할을 온전히 맡기는 방식은 아니에요. 꼭 누군가 돕는 사람이 필요해라든지 그 사람은 누구를 돕기 위해서 있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여성이 소환이 되지 주로 그냥 오롯이 혼자 그냥 뭐 하세요 이렇게 특히나 노동 분야를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요즘은 좀 안 그럴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 여성 활동가 상근자가 여성 활동가 혼자인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확실히 그 개입이나 간섭이 좀 더 심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약간 휘둘리는 그러니까 재량권을 다 주고 너 알아서 해라 표면적으로는 그러긴 한데 그거 자체에도 뭔가 되게 많은 조건들이 이미 다 실제로 결정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특히나 어린 여성 같은 경우는 거의 없지 않아요. 결정권은 주지 않죠. 최종 결정권을 주진 않죠.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니 그렇지. 네. 그래도 근데 저도 20대 중반쯤에 이제 그 단체에서 잠깐 그 몇 년 일을 했을 때도 저랑 이제 같이 그런 부류 저도 총무부장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거기에서 3년 차가 되고 해도 국장급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때 너무 같이 일하는 다른 연대의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는 언니랑 둘이 같이 총무부장이어서 되게 친해졌는데 그 언니가 나중에 한번 격분을 하면서 짜증을 한번 냈던 게 뭐였냐면 지역에서 이제 다른 일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 오는데 남자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남자였어요. 남자였고 나이가 막 많은 어른이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언니는 이미 여기서 3년 차로 있는데 사무국장이 못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오자마자 무슨 정책국 무슨 연대사업국장 아무튼 국장급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부장급은 그 언니랑 나밖에 없어 계속.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저기 서울에 있는 뭐 단체에서도 똑같았어. 아무리 10년을 현장 활동가로 실무를 보면서 현장 활동가로 전문성을 그렇게 쌓아도요. 그 국장이나 그 대표급은요 항상 외부에 있는 남자 목사가 와요. 항상 껴넣어. 그러니까 그 떨어져. 국장급이 밖에서 온다는 거지 이렇게 계속. 내부의 전문가가 전문 인력이 키워져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표도 맡고 사무국장도 그렇지. 맡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모셔오는 갑자기 거지, 모셔오는 거야. 사무국장 자리 저 사람 그 목사니까 혹은 남자니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남자니까라는 건 달지 않죠. 외면적으로. 그렇지만 목사인 다른 여성을 데려온 적 한 번도 없었어. 아니 그리고 나는 항상. 어쨌든 현장 좋아. 현장 출신이고 막 경력이 막 엄청 오래됐으면 뭐 그래 그러려니 그러겠는데 어쨌든 처음 왔으면 그래서 백날 현장 출신이더라도 그렇게 무슨 그런 연대체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처음이면 와서 잠깐이라도 부장급을 달고 뭔가 일을 조금 더 같이 처리하는 걸 배우든가 뭔가 같은 급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와서 바로 명령하는 직급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냥 격리 정도나 단순 업무 내지는 뭐 요 정도로 역할을 더 이상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성 상근자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뭐 국장급 올라가는 언니들 그나마 있긴 하지만 거의 남자들로 포진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정말 활동하기 싫어. 우리도 나 같은 경우도 굳이 나는 그런 집단에서 활동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해봤자 계속 격리만 하고 있을 것 그래. 같은데 몇 년을 앞으로 몇 년을 더 격리를 하면 내가 저기로 갈 수 그래. 있을까? 이게 안 보이는데. 근데 더 웃긴 건 그 당시에 전농에서 전국 농민회에서 총무부장 역시 남자였거든요. 근데 그 남자애한테는 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남친이었어가지고 그 남친한테는 주변에 어른들이 난리가 났어. 아우 우리 인재다. 우리 누구 빨리 누구 저기 해줘야 되는데 막 빨리 얘 총무부장 빨리 이제 빼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안달이 났어. 다 옆에서 맨날 술 마시면 그 얘기하면서 위로해. 근데 아무도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되게 중앙단체니까 얼마나 그게 되게 훌륭한 일인지에 대해서만 계속 니들이 이런 데서 일한다는 거기다 게 그러겠지 뭐 네 역량이 딸려서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 너는 네가 이렇게 큰 단체에서 일하는 거 정말 아예 감지덕지야. 대단한 거야. 감지덕지야.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되게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나 또 싶어하고 흥분했다. 그때 기억이 막 나면서 막 그냥 짜증이 막 짜증 확 난다 진짜 지금. 그런 분들인데 얼굴에 그런 빨개졌어. 분들을 아이고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럼. 나는 왜 안 올려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쟤는 뭐 저렇게까지 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계속 쟤는 이제 까칠하고 그런 그 귀찮은 애니까 자꾸 배제하지 뭐. 그러니까 그 주체로 혹은 그냥 온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소환하질 않아요. 항상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더 열심히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권의 여성들이 더 안 남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가부장적인 시스템은 계속 강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면 어차피 똑같잖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 밖에 나가도 어차피 여자들은 다 그런 거잖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접근한다면 난 당당하게 그럼 월급이라도 주든가. 그럼 그런 단체에서 일하면 월급이 없잖아요. 그쵸. 월급을 잘 못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근데요.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데 요즘에는요. 공무원 그룹이 훨씬 진보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엄청 진보적이에요. 공무원들 마인드 정말, 자체가 안 변해서 그렇지. 정말 그 제가 정책 자체는. 제가 잠깐 동안 그 어떤 거기에서 이렇게 무슨 뭐였더라? 한 3개월 일하는 게 있었어. 시간이 남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커피 타오라 아주 간단하게 커피 타오라 그런 역할 분담 있잖아요. 이런 거 싹 사라졌어. 없어. 각자 자기 건 자기 알아서. 그리고 와서 터치하거나 뭐 어떤 농담하거나 이런 거 없어. 그리고 뭐 저녁 때 뭐 술 마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일은 일이고 정말 관계는 관계고. 와 근데 너무 심플하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야. 네. 근데 이쪽 그 시민사회단체 운동권에 들어오면은 너무 끈적거려. 인간적이라는 그거에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장단점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근데 그런데요.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그게 주는 힘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다들 있겠지만 저는 시민사회단체가 진보적 운동을 끌어나가고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나오면서 사실은 그 사회적 의제를 던지고 그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사회가 공정하게 굴러가는 룰을 만들기 위해서 주장했던 것들을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장단점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죠. 물론 이제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놓고 끈적하게 하진 않지만 10년 전과는 또 다르겠죠. 아마 많이 달라졌긴 하겠지만 10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달라지긴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이제 여성이 주체로 소환되는 거에서는 여전히 그냥 그런 게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온전한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그 존중하는 방식이 아닌 게 항상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은 옛날 경험이란 말이야. 한 10년 전 경험이다 보니 지금은 훨씬 달라졌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믿고 싶은데 싶고 지금 싶었는데 들리는 얘기가 그렇지가 않아. 지금 되게 제가 말을 할 바를 참 이렇고 착잡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얘기도 사실은 요 근래 미투 사건을 말고는 이제 사실 근래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내가 느꼈던 건 사실 그 서울시장 후보였을 신지혜 후보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저는 와 그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지혜 후보가 나오고 그 벽보가 훼손되고 막 엄청 뭐 건방지다 막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 때 저는 제 페북에 있던 진보 성향의 이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패친으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도 신지혜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사를 하는 거를 보질 못한 거예요. 어떤 반응들이었어요? 뭐 뜻은 알겠으나 너무 대중 사실은 싸가지 없지 않냐. 그거야 그 얘기를 근데 이거를 되게 싸가지 없다고 할 수 없고 고상하게 표현했겠지. 고상하게 뭐 정치는 대중과 뭐 함께 도덕성이 네, 중요하니까. 대중적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막 그렇게 계속 비판을 하니까 방법이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신지의 팬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도대체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대중적인 방법이 뭐냐? 그걸 그렇게 잘 알아서 여태까지 아직도 그러고 계시냐? 막 이러면서 이제 열 댓글을 극진파가 달았죠. 확실히 맞긴 맞네. 여기 녹색 딱. 아니 근데 그게 당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비슷한 컨셉의 사진을 어떤 남성이 딱 찍었어 봐. 와,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고 뭐 이렇게 나왔겠지. 그냥 그것쯤으로 보지 않을까요? 저기 왜 누구를 믿으라 그러면 뭐 이렇게 붕붕 하늘을 이렇게 허경영? 허경 같은 이미지 아닌가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던 게 그 신지혜 씨의 표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페미니스트라는 걸 아예 그치, 그것 대놓고 때문인 쓰면서 거잖아. 예. 그게 왜 불편했지?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는 걸 대놓고 썼기 때문에 불편한 건데 그치. 왜? 그거를 자꾸 이유를 딴 데서 찾아오는 거야. 표정이나 태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중에 대한 여성에 대한 존중 문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비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무시하고 있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아니면 심상정 씨 같이럼 완전히 누구도 못할 만큼 높은 위치에 그냥 딱 범접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흠집 잡기나 이런 건 안 할 건데 내가 하기에 만만한 존재로 여성을 젊은 여자를 바라보는 게 여자. 너무 내가 하기에 만만한 내가 뭐라고 댓글 달기에 만만한 내가 싸잡아서 막 그냥 근거도 없는 뭐를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깎아내리기 만만한 이거는 신지혜 씨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단체든 맞아요. 얘가 뭐 어떤 패션을 어떻게 하고 왔어. 얘가 뭐 어디 가서 담배를 폈어. 좀 튀어. 젊은 여자애가. 그럼 반드시 그 앞에 그게 그럼 붙는 싫어해. 거죠. 그게 나는 그 신지혜 씨가 그런 취급을 막 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 너무 답답한 지점이 아니 왜 여전히 이러고 있을까? 아니 길게 가야 된다 그랬잖아.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네. 진보적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조차 그걸 다루는 방식이 이게 합리적으로 다뤄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다라든지 그 왜 이거를 페미니스트를 전면에 내세우냐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진보적인 단체에서 진보적인 정당이 지금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의당이 어쨌든 나름 진보적인 정당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게 정의당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남편도 정의당인데 신지혜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정의당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몇몇 정의당인 저의 패친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갖고 내가 선거 결과 나왔는데 신지혜가 정의당이 이겼잖아요. 그 사실로 내가 막 이렇게 기립박수를 쳤다니까. 아싸 정의당 이겼어.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왜 정의당이 스스로 좀 구린 행동을 하는 거야 자꾸. 그 구린 그치. 거라는 걸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거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진보야, 나는 운동권이야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집단들이 있는 거고. 그걸 포기를 못 하나 그게. 또 다른 기득권이잖아요. 네, 역시. 그분들이 그 당 내에서 주 요직이 다 앉아 있다는 그럼요. 게 그렇게 반응이 되는 거죠. 네. 젊은 세대들이 근데 계속 생겨나야지 돼요. 나는 차라리 올라와야지 그러니까요. 돼요. 차라리 페미니스트인 거 기분 나빠라고 차라리 얘기했으면 그게 훨씬 더 쿨해. 그치. 그러면 그래 너는 그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뭐 말도 안 되게 그 막 고상한 척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 머리는 이해를 한다니까 이론적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실천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게 제일 싫어. 진짜. 나는 어쩔 수 페미니즘이 싫어.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어라는 말은 되게 금기어야? 평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왜냐면 싫어, 좋아 이거는 호불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페미니스트는 잘못됐어라는 말은 되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인 것 같고 그 어법 자체가 좋아 싫어는 되게 평등한 관계에서 있잖아. 난 너랑 같이 있는 게 싫어. 난 너가 싫어라는 거는 어쩌면 그냥 내 부정적인 의견- 말이지만 내 그렇지.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난 근데 초코파이가 싫어.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근데 너희의 행동과 방식은 잘못됐고 고쳐져야 돼. 이런 식으로 고쳐져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권력자의 시각으로 그래, 바라본 맞네.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러네요. 그 말이 편하게 들릴 수. 차라리 페미니스트가 싫어라고 말하라라는 게 사실은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자, 토론을 하자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되게 멋있다. 그리고 밖에네, 이렇게. 또 그게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되게 그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되게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니까 인정. 그러니까 나는 페미니스트 싫은데라고 하면 너무 구려 보이는 거야. 그렇지. 다 내 생각이야. 사실 그 얘기는 못 하는 거야. 대놓고 왜냐면 되게 찌질해 보이거든. 우리 너무 까는 거 아니야? 잠깐만. 대놓고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페미니스트는 지지하지만 사실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코어는 그대로야. 근데 이게 처신만 좀 다르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코어는 그게 똑같은 것 지금 이제 옛날에 진보였던 그 정말 8, 90년대를 불꽃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의 한계이라고 하면 정말 새 세대들이 계속 치고 올라와야지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역사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는. 아니 근데 그 안에서는 세세들이 치고 올라올 수 없게 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왜요? 그 안에서는 아니, 못해요. 아니요. 나와야 해요. 조직에서는 못해요. 조직에선 못해요. 소위 말하는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조직운동에서는 저는 그게 더 그건 이상 할 못한다고 수가 없어. 그래요? 네, 되게 더 이상 할 수가 신박하다, 없어.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촛불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나는 사람들이 세대교체를 대부분- 빨리 받고 싶어. 사실은요, 나는 세대교체를 빨리 받고 싶거든. 젊은 세대들이 빨리 와서, 그래서 뭐 농민회든 노동자 회든 뭐든 간에 젊은 세대들이 근데 새로운 근데 그걸로-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러봐요. 거기 가서 가자마자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아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단순하게. 그리고 그거를 견뎌내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 케이스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개별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케이스는 저는 그 안에서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구조적인 이 문제가 보이고 이게 뭔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 펼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런 거를 얘기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전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비되는 존재인 거야. 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도구. 순간 내가 이용되고 있구나, 나의 젊음이 이용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페미니즘을 한 작년부터가 조금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저 자신을 비추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페미니즘이 나한테 요청하는 게 결국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이 결국 변화의 주체는 나야 되고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인이 날 바꿀 수 없다라는. 그건 고전, 정말 고전적인 얘기. 근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인 거죠. 그게 핵심인 네, 것 같아요. 핵심인 거예요.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런 약간 새로운 세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만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네네. 그리고 꿰차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싫어한다니까. 신랄하게 비판하면요, 제가 조직을 뭔가 제가 흔들어 조직을 놓고. 흔들고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지. 그 조직에 대한 그 애정과 그리고 함께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걸로 용감하게 부딪히면 나는 싫어해요. 싫어해. 정말 싫어해. 싫어해요. 근데 아무튼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나 자신도 재미가 없어요. 네. 맞아. 재밌게 그렇지 보시는데. 않아? 나는 신랄하게 누가 막 욕을 막 나한테 막 해서 언니 안 되겠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하면 난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여성 농민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네, 그룹이에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 사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까지 아니 진짜 여성 농민회는 이 그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조직이에요. 정말 옆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여성 농민회 말고 다른 조직. 그래서 좀 이게 아까 얘기하셨던 거 네네. 다 끝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자기 문제로 못 보냐? 왜 자꾸 누군가의 문제로만 보고 자기가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거를
딴 사람한테만 이제 얘기를 하느냐 네, 네. 이 문제가 계속 남는 거죠. 윤준 씨 왜- 말이 너무 왜 용기를- 멋있었어요. 지금 했던 얘기들이. 그쵸. 내가 근데 멋있다 그랬잖아. 고전 같은데 밑줄 쫙 하고 별표 딱 3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역시 두 분인데. 역시 오늘 네, 결합이 이렇게 뭐지 완전체가 모이니까 네. 명언들이 툭툭 터지는. 초기 멤버 초기 멤버. 원 멤버 뭐였어? 아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정말 다양한 게 너무 축복인 거죠. 맞아, 다양해서 맞아. 너무 맞아요. 좋은 거고. 그래서 좀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여성들이 기존의 조직이나 운동권에서 같이 결합할 수 없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고, 특히나 나이 어리면 더 힘들고, 그리고 그 나이 어린데 여성일 경우에 뭔가 얘기를 하면 이빨은 소리하고 싸가지 없고, 쟤는 좀 그렇다는 게 심정적으로 있으면 이유가 갖다 붙여지는 거지. 맞아요. 그 이유들이 제가 생각보다 수준이 안 좋은 이유들이 계속 붙어 이렇게 그죠? 결과인 거예요 그거는. 슬픈 현실인 네.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앞뒤가 사실은 굉장히 바뀌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나이 때문에 나이가 어린다는 이유로 그런 되게 그런 취급들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제 별명이 싸가지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모 그룹에서. 그래요? 네. 그런 이미지 아닌데.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 아닌데. 음성에 있는 모 그룹인가요? 아니요. 음성은 아닌데. 아 음성이 아니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음성보다 잘하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에요. 예의를 다합니다. 음성부터한테는. 왜냐면 여기 지역을 또 나름 이해하게 되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근데 그 좀 청주 쪽에. 예. 아 예. 이런 그래서. 구체적. 근데 그걸 그냥 근데 대놓고 얘기하고 약간 농담식으로도 받아들이고 서로 그냥 그러면서도 할 말 다 하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그런 게 조금씩 싹 트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제 또래 활동가들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피들 너무 네, 젊은 여성 활동가들 특히 그 친해지게 되면서 그 활동가들이 겪는 고충들 이런 걸 들어보면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되게 고립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되게 막 싸가지 없다. 너는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조직을 그러니까 그 언론계에 있는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 고군분투하고 있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되게 위안이 되고 그러니까 네.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게 궁금해. 그걸 견뎌야 되는 건가요?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견디면서 해야 되는 건가? 견뎌야죠. 왜냐면 세대 교체는 계속 치고 올라오는 세대들이 계속 투쟁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투쟁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구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바꾸기 네. 위해서 단단히 노력을 해야 하고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해야지. 그리고 쟁취해야지.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굳이 그걸 왜 우리가 쟁취를 그러면 할 안 필요가 돼. 있는가? 역사 발전 이루어지지 않아. 아니요. 아니야. 아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를 그치.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아, 그래요? 네. 굳이 거기에 안에서. 이걸로도 남아야 되잖아요. 유물은 박물관으로. 근데 그 지점은 진짜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조직 안에서 되게 있으면서 어려운 문제야. 싸울 건지 아니면은 아예 대안적인 어떤 조직을 만들 건지 본인이 할 건지 이거는 결국 선택인 것 같고 그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조직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떠나온 조직들을 생각하면서 그 조직에서 만약에 내가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신학교에 있었었는데 신학교에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현재 그 모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온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뭔가 내가 내지 않았던 용기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 결심했어 이걸.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뭐 내 시대로 이제 살아봐야지 약간 그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되고.